틀린 문제 위주로만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게 이제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자, 27쪽에 자 A부터 D까지 여러분 이제 질문할 때 A의 3번이요, B의 5번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틀린 거 질문 27쪽 다 질문하세요. 없어? 승현이 없어? 하음이 없어? 자, 없으면 넘어갈게요. 29쪽 질문 틀린 거 다 질문해 얘들아. 29쪽 예빈이 가만히 있다고? 현서 왜 틀린데 왜 질문 안 해? 현서 왜 질문해? 틀렸잖아. 다 맞았어? 왜 질문을 안 하냐고. 이게 틀렸는데. 자, 질문 우리 현서 안 할 거야 질문? B의 1번. 자, B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1번에 There blank be a supermarket here 해서 그러면 여기에 슈퍼마켓이 블라블라가 되어 있죠. 나 알고 있어. 나는 종종 어떠냐면은 과자를 사러 거기에 갔었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때는 뭐뭐가 있었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씁니까? used to를 써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봤을 때 There used to be a supermarket here 하면은 여기에 한때 슈퍼마켓이 있었어 이런 개념이고 또 자, 없어요. 단어책 집어넣으세요. 자, 31쪽 틀린 거 질문 31쪽 B의 1번. 자, 질문 안 하면 본인만 여러분 이제 손해입니다. 자, Amy는 is healthy 해서 Amy는 건강합니다. 자, 그녀는 어떠냐면요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Amy가 건강해.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했었을 리가 없니? 말 안 되죠. 열심히 했었으면 틀림없다.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죠. 아, 요즘 막 운동을 안 해야 몸이 건강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must have exercised 이렇게 보기 시작하겠죠. 또 질문 없어요? 자,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32쪽 틀린 거 질문. 여기서부터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32쪽 다 질문해. 괜찮아? B의 5번. 자, B의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소설은 실제 이야기에 근거할 리가 없다라고 해서 뭐뭐 할 리가 없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뭘 씁니까? cannot 동사 원형을 쓰죠. 자, 그리고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라고 할 때 cannot have pp를 쓰는 거죠. 그러면 cannot be used, cannot be based on a true stor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또 다음이 아니 32쪽 먼저 승현이 와, 니네 틀린 거 좀 질문해. 니네 질문 안 하면 쌤이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없어 승현이? 아, 과거 때문에 틀린 거라서. 예빈이? 방금 똑같이. 자, 33쪽 틀린 거 질문. C의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는 긴급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즉시 떠나야만 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봤을 때 주어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의사가 나와야 되겠죠? The doctor.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왜냐면은요, 선생님 닥터만 쓰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서 단독으로 단수형으로 쓸 수가 없어요. 닥터라든지 원 닥터라든지 더 닥터라든지 이렇게만 써야 되는 거지 닥터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he doctor 그다음에 뭐뭐 해야만 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had to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must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 the doctor had to leave라고 이제 쓰는 게 시작하겠죠? had to leave right 어떻습니까? leave 다음에 어디요? right 다음에 away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서 had to leave right away라고 쓰는 게 시작하겠죠? right away 즉시. 자, 또 질문 없어? 뒤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got a bad sunburn. 그러면 sunburn이 뭐냐면요, 태양이 비는 거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햇빛 많이 쓰면 여러분 이렇게 화상 입잖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you got a bad sunburn. You blank had before you came out 해서 너는 밖에 나오기 전에 모자를 썼어야 되는데 쓰지 않았다라는 의미 되는 거죠. 그래서 should have pp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you should have brought a hat. 그래서 모자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가져오지 않았다 이런 의미 되는 것이죠. 또 질문. 자, 없으면 넘어갈게요. 34쪽 틀린 거 질문. 아까 막 틀린 거 많이 있던데 승현이랑 질문.
승현아 너 2번도 틀렸잖아. 아, 3번 틀렸어?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m hasn't answered the phone all day 해서 톰이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그이란 뭡니까? 전화기를 어때요? 껐었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하겠죠? 그래서 must have turned off라고 보는 게 적합하겠고 또 질문 34쪽 없어요? 자, 35쪽 틀린 거 질문 35쪽 하음이 없어? 자,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36쪽 틀린 거 질문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시면은요. She woke up too early에서 그녀는 너무 일찍 일어났습니다. She has to be tired 이렇게 돼 있죠. 자, 너무 일찍 일어났대. 그녀는 피곤해야만 한다? 아, 일찍 일어나면 무조건 다 피곤해야 돼요? 아니죠. 피곤함에 틀림없다라고 보는 게 적합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습니까? She must be tired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하겠죠. 또 18번 자 18번 보시면은요 18번에서 Let's go to the movies after school 해서 방과 후에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미안해 나는 내 숙제를 내일까지 끝마쳐야만 해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should라든지 must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had to라든지 또는 ought to도 마찬가지죠. ought to도 뭐뭐 해야만 하다 이렇게 뜻이 되는 것이죠. 또 질문 왜 24번이 안 나올까 질문이 질문 예린아? 맛있어? 아니 뭐 다른 거 없어? 어? 네, 했어? 승현아? 24번 니네 왜 이렇게 부끄러워 이렇게 수줍어하고 그래. 자 24번 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상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Dennis can join the orchestra if he wants 해서 데니스는 어떠냐면요 그가 원한다면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번은 맞았죠? 틀림없죠. 두 번째 You could have been really hu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uld have pp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B가 아니고 been 바꾸세요.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C번은 people had better not 자 look directly at the sun에서 had better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하는 편이 낫다. 근데 이거의 부정형은 had better not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럼 D번 I had rather than은 없어요. would rather A than B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하음아 would rather A than B에서 A랑 B는 뭘 써야만 한다고 그랬지 선생님이? 그렇지, 동사 원형만. We will can play the drums well after many lessons에서 will can 쓸 수 없죠. 이건 어떻게 바꿔야 돼요? will be able to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적합하겠죠. 자, 없으면 이제 수동태로 넘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아, 참 그리고 선생님이 좀 미리 얘기 좀 할 텐데 27일 날 있죠. 1월 27일 날 그날 선생님이 출근이 불가해요. 선생님이 좀 집안일 때문에 어디 좀 가야 돼서 그래서 그날만 A, B반 합쳐가지고 요 강의에서 같이 수업할 거예요. 그날 하루만 상관없으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수동태부터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배웠지만 수동태 오늘 여러분 배우고 나면요 수동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어때요? 해석을 했을 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내가 그 책을 샀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 책이 나에 의해서 사심을 당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뭔가 우리말로는 해석을 했을 때 어색해요. 근데 수동태를 미국 애들이 쓰는 이유는 예전에도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걸 뒤에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거를 앞에다가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데 자 어떤 이유는 그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앞에 쓰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수동태라는 문장 자체는 일반적인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 근데 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죠?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 자리에 빼는 것이 수동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수동태를 쓸 때 우리가 BPP를 쓴다는 것 자체는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나오고 동사는 무조건 BPP가 되고 그 다음에 by 주어가 쓰이는 게 수동태의 기본적인 변형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BPP 수동태 형태가 나오면 뒤에는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명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우만? 불가능하죠. 그러면 안 돼요. 왜? 여기 명사가 나왔어? by 주어인데?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얘가 지금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삼형식 문장이 수동태로 바뀔 때는 BPP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명사가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by 다음에 주어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만 나와야지 절대 BPP 다음에 바로 뒤에 명사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수동태의 문장을 봤을 때 만약에 BPP가 나와 있는데 뒤에 명사가 나와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무조건이라고 했어요? 재원아? 일반적이라고 했죠? 왜? 어떤 경우에는 BPP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이미 다 배웠겠지만 4형식 문장과 5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어때요? BPP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3형식 문장이 대부분이고 4형식 문장과 5형식 문장은 어때요? 일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3형식 문장이 많기 때문에 BPP 다음에 명사가 못 나온다고 한 것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The song is loved by many teenagers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되죠. 이걸 능동태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동명태로 바꾸면 many teenagers are 어때요? 미안. Many teenagers love the song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is tree was planted by my grandfather에서 이 나무는 우리 할아버지에 의해서 심겨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때요? My grandfather planted this tree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전혀 어렵지 않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 자,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 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동사라고 적어보시면 되겠죠. 자, 즉 한마디로 어때요? 1형식과 2형식 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적어. 자,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라는 것은 자동사라는 얘기고 1형식과 2형식 동사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 자동사는 자, 어떠냐면요. 자,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는 수동태로 절대 쓸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은 항상 우리가 수동태를 쓸 때는 어때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자동사란 얘기는 목적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어로 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자, 그 옆에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have, belong to, resemble 해서 여기다가도 미술고 놓으세요.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동사나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have, belong to, resemble. 자, 여러분, 자 이런 거죠. 어떤 의미는 자 하은이는 엄마 닮았다 이렇게는 만약에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하은에 의해서 닮음을 당하였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동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은 자동사 stay, appear, happen. 자 이런 것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동태를 못 쓰기 때문에 만약에 be stayed 절대 그런 영어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 또는 be appeared 절대 그런 영어 없고요. be happened 이런 것도 절대 그런 영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Something strange was happened last night에서 자, 뭔가 이상한 것이 지난 밤에 발생됐다. 오히려 어때요?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happen은요 무조건 어때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가 없는 동사예요.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0.1초 만에 여러분이 풀고 지나가는 문제죠. 왜? be happened라는 영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조건 얘를 잡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여기 있는 거 stay, appear, happen, 그 다음에 have, belong to, resemble 이런 것들은 절대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행위자가 생략된 수동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수동태일 때 by 주어가 되잖아요. BPP 다음에. 근데 이 주어가 일반적인 사람이야. 일반적인 사람일 때는 어때요? 얘는 생략 가능하죠? 또는 어떤 때 생략이 가능하냐면 자 여기에 주어를 by 주어를 생략을 해도 우리가 뭐가 어떤 주어가 뒤에 있었었는지를 전혀 헷갈리지 않을 때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한글은 한국 사람들은 한글을 이용하겠죠. 사용하겠죠. 근데 자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글은 누구에 의해서 사용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글은 누가 써요?
한글은 한국 사람들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by Korean을 안 써도 한글은 어차피 한국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안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되네요. 자, 해보세요. This dish is called 불고기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여기 by 주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 이 음식은 불고기라고 불리운데요. 누구에 의해서 불고기라고 불릴까요? 설마 멍멍이들이 불고기라고 부를까요? 아니겠죠? 사람들이 불고기라고 부른다. 이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뒤에 by 사람들이 나오는 게 뻔하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our classroom 우리 교실이 어저께 청소되었대. 누구에 의해서 청소되었을까요? 우리들에 의해서 청소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청소했으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뒤에는 by us가 이렇게 생략된 거죠. 근데 여기는 생략해도 우리 교실이 누구에 의해서 청소됐는지 우리는 굳이 쓰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동태의 다양한 형태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철칙이죠. 근데 만약에 조동사가 들어있는 동사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는 그냥 어때요? will be pp 또는 can be pp 또는 may be pp 또는 must be pp 이런 식으로 해서 조동사 다음에 bpp를 쓸 때 b는 어때요? 조동사 뒤니까 원형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dinner will be prepared by dad 해서 이 문장을 원래 능동태로 바꾸면 어때요? dad will prepare 그 다음에 dinner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will prepare가 수동태로 바뀌면서 will be prepared. 뭔 생각하고 있네요? 여기 뭐 떨어져 있어? 수업 시간에 저 멍 때리는 인간들 정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진행시제. 여러분 이 진행시제는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데 자, 이보세요 여러분. BPP가 수동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근데 BPP하고 PP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PP하고 비빙 PP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가 여러분 수동태처럼 생겼어요? 수동태 아닌 것처럼 생겼어요?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얘도 수동태예요. 얘도 수동태고.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얘는 진행형 수동태, 얘는 일반 시제 수동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진행형 수동태를 어떤 때 쓰느냐? 자, 한번 선생님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he played tennis. 플레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플레이스라고 합시다. 지금 치는 걸로. 그가 테니스를 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는 테니스를 친다죠. 그 다음에 he is playing 테니스가 되겠죠. 이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의 차이는 그냥 얘는 현재 시제, 얘는 현재 진행 시제일 뿐이에요. 이랬을 때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때요? Tennis is played by 힘이 되겠죠. 뭔지 아시겠죠? 근데 얘를 수동태로 바꿀 때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진행의 개념이 이 문장에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비빙 BP는 뭐냐면 능동태 문장이 진행형 시제일 때 현재 진행형이나 과거 진행형이나 미래 진행형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형 시제일 때 이걸 수동태로 바꿀 때 어때요? 진행의 의미를 살려줘야 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럴 때만 우리가 비빙 BP에서 여기다가 빙을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뭐 완료 시제는 완료 수동태는요. have pp잖아. 근데 have pp인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그냥 have been pp, has been pp, had been pp 이걸 뿐인 거예요, 지금요. 자, 그다음에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선생님이 아까 이제 얘기했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제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사후 형식 문장의 수동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가 왜 안 오지? 아연은 병렬이라고 하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후 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형식은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사형식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 솔직히 지금 처음 배우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을걸요? 최소한 여러분은 한 두세 번, 서너 번은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개념이 없다는 얘기는 그동안 여러분은 어때요? 뻘짓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전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 아까도 선생님이 이제 상담하고 수업 들어왔지만 상담을 할 때 선생님이 꼭 엄마들한테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해드리냐면 예전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법을 공부할 때 어머님이나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 했었죠, 선생님이. 여러 번 공부하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여러분. 문법은 처음 개념 잡을 때는 여러 번 하는 게 좋겠지만요, 두세 번 여러분 이미 배웠잖아요. 사형식,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그럼 이제 어때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야지 나중에 또 배우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꼭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알고 지나가세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요 뭘 할 거냐면은 복습 시험 볼 때 수동태 문장 바꾸는 거를 여러분 시험을 많이 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특히나 사형식과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빼서 수동태로 만들어라,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빼서 수동태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여러 개를 낼 거니까 잘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아니구나, 목요일날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금요일날 이렇게 시험을 봐버릴까? 그것도 괜찮다. 금요일날 그냥 막 한 50문제 정도 이렇게 막 내가지고 너 눈짜가 그러지 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시험을 목요일날 아니면 목요일날은 개념 시험만 보고요. 금요일날 수동태로 바꾸는 거 한번 몽땅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 드시면서요. 내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을 늘려주려고 하는 거지. 왜 이해를 안 하고 때리려고? 자, 해보세요. 그러니까 개념 설명 잘 들으세요. 자,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이 여러분 사형식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사형식 문장은 수동태가 승현아 몇 가지 형태가 가능할까? 저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몇 가지가 가능해요, 현서야?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뺄 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빼면 당연히 뒤에는 BPP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죠? BPP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접 목적어를 바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DO를 쓰고 by 주어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삼형식 문장은 BPP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었죠? 하지만 사형식 문장은 어떤 경우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뺄 때는 BPP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빼서 수동태를 만들어요. 그러면 직접 목적어를 빼면 여기도 똑같이 BPP를 쓰겠죠? 그 다음에 바로 뒤에다가 간접 목적어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반드시 여러분 요 사이에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to, for, of. 셋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by 주어가 되는데, 자, 우리가 BPP와 간접 목적어 사이에 어떤 때 to를 쓰고 어떤 때 for를 쓰고 어떤 때 of를 쓰는지는 뭐랑 똑같냐면은 사형식 문장을 우리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 배웠었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위치를 싹 바꾸죠. 그리고 사이에다가 to, for, of 중에 하나를 쓰죠. 그거랑 똑같이 위치돼요. 그래서 to 쓰는 거는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for 쓰는 거는 뭐가 있었어? make, 또 get, 또 내 시선을 피하지 말고 make, buy, get, cook. make, buy, get, cook. 요거만 알아보세요. 요리하다 할 때 cook. 네, 우리 반에 나씨가 한 명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성이 나씨예요. 근데 그 학생이 지난번 복습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 발음이 좀 이상한가 봐. 우리가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전치사 두 개가 있었죠. for 더하기 시간의 기간,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죠? for 더하기 시간의 기간 또는 재원아? 뭐? over 있죠. 근데 우리 나모이랑이 잘못 들었나봐. 에버라고 주셨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오버예요. 오버, 에버가 아니고 오버하지 말 때 그 오버입니다. 오버. 자, 그다음에 오버는 어때요? SQ일 때만 쓰는 거죠? 얘가 SQ일 때만. 자,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이제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예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이거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거 여러분 이거 시험 본다고 했어요. 금요일날 무조건. 자, 볼게요.
사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두 개이므로 각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두 개의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때 직접 목적어가 주어인 수동태 문장은 간접 목적어 앞에 더선생 안 계셔? 잠깐만 봐요. 30분에 원래 출근이신데 아직 안 오셨다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수동태 문장은 간접 목적 앞에 주로 전치사 to, for, of 중 하나를 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예문 볼게요. Linda told me a secret에서 린다가 나에게 비밀을 말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단 me를 주어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면 me가 I가 되겠죠. told니까 was told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어때요? 직접 목적어 바로 쓰라고 했죠? a secret, 네, by Linda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어때요? BPP 다음에 가로 뒤에 명사 나와 있죠? 근데 사형식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a secret,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빼면 하은이 여기 봐. 자꾸 거기만 보고 있어. a secret을 주어로 빼면 told를 was told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tell은 어때요? to, for, of 중에서 for나 of에 해당되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to를 쓰는 거죠. to me, by Linda.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to, for, of 나와 있죠? 자, buy, cook, make, get, build인데 뭐 build는 실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에 of는 ask.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선생님이 밑줄 그어놓은 거는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ask 이렇게만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복습 시험 쓸 때 자, 직접 목적어가 주어인 문장 수동태에서 간접 목적어 앞에 of를 쓰는 동사는 또는 for를 쓰는 동사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 문제 출제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자, 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uy, cook, make, get 등의 동사가 쓰인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써요. 여러분 여기다가 딱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써야 돼요. 간접 목적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지 않아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직접 목적어만 주어로 써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원리를 설명할 테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선생님이 by를 가지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He buys 그 다음에 her a book 이렇게 했으면요. 그가 그녀에게 책 한 권을 BY인데 왜 BG라고 썼니? 바이스라고 해서 그가 그녀에게 책 한 권을 사준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 자 한번 여기서요. 간접 목적어가 지금 어때요? 허죠. 허를 주어로 빼가지고 한번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She is bought 이렇게 되겠죠? She is bought 그 다음에 a book by him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볼게요. 그녀는 구매되었다. 아, 그녀가 사셨어? 그녀를 사요? 그럼 여기다가 He cooks her a spaghetti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가 그녀에게 스파게티를 요리해 주었죠. 그럼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때요? 그녀가 요리당했다가 돼요. 막 식이 나는 거예요? 막 사람을 스파게티로 요리해 버린 거예요? 아니죠.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적어놓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for를 쓰는 동사 있죠. for를 쓰는 동사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지 않는다. 왜? 여기 보세요. buy, cook, make, get은 어때요? 여기에 다 지금 들어가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하은이 뭐 말인지 듣고 있어? 계속 책만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선생님이 잘 모르겠어갖고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잠깐만, 강호쌤 아직 안 오셨는데 시간만 좀 보고 옵니다. 보셨어요? 김주희가 어떻게 먼저 연락을 좀 해주세요. 네, 김주희요. 네. 자, 볼게요. 자,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오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오형식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승현아,
오형식은 수동태가 몇 가지가 가능해? 하나? 아니? 두 가지? 현서야? 한 가지? 세 가지? 또 나가. 한 가지만 한 가지. 예빈아 어떻게 하면 세 가지가 가능해? 어디가 세 개가 있어? 이게 와우. 하마 그냥 마음껏 웃어도 돼. 그냥 마음껏 웃어도 돼. 뭐 이렇게 손 가리고 안 웃어도 돼. 나 진짜 정상적인 애들 가르치고 싶다. 자, 여보세요. 승현아, 우리가 보어를 주어로 빼서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 안 되지. 그럼 이 형식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되면 수동태가 안 되죠. 목적격 보어면 목적어야 보어야? 보어지. 안 되죠. 그럼 어때요? 목적어만 주어로 빼. 그 다음에 be, pp 쓰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바로 써줘요. 그 다음에 by 주어를 써요. 근데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명사도 나올 수 있고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고 동명사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목적격 보호가 명사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여기도 명사가 나오겠죠. BPP 하면 원래 명사 못 나온다고 그랬죠. 하지만 4형식과 5형식일 때만 어때요? BPP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지금. The movie made us sad. 그러면 어때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요, us가 주어로 나와야 되겠죠. 목적어가 us니까. 그래서 we, 그 다음에 made니까 were made.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바로 나와서 said. 그 다음에 by the movie.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번에다가 교육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역동사나, 자, 사역동사.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사역동사. 그 다음에, 지각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말인지 아시죠?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만 목적격.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이 동사가 사역이나 지각동사라서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왔어. 동사 원형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BPP라면 여기에도 어때요?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겠죠. 이 동사 원형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BPP 동사 원형 하면은 얘가 동사인지 얘가 동사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잖아. 이렇게 수동태를 바꿔놓으면. 그래서 항상 어때요? 동사 원형 앞에다가는 to를 써서 투부정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예문 볼게요. My dad made me do the dishes에서 우리 아빠가 나로 하여금 어떠한 얘기예요? 설거지하려고 시키셨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me가 주어로 나와서 I예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made니까 was made죠. 근데 동사 원형 do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앞에다가 꼭 to를 써서 to do라고 써줘야 된다. 됐죠? 지각동사가 쓰인 오형식 이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지각동사가 나와있죠? 헐 나와서 동사 원형 기브 나왔죠? 뭐 수동태로 바꿀 때 to give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이해가셨어요? 화면 봤어 잘? 자, 그 다음 장 주의해야 될 수동태. 자, 여기까지 끝내야 여러분 숙제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끝내야 돼요. 시계 보지 마세요. 더 안 가면 예민한 시간이. 그냥 선생님과 수업하는 시간을 즐겨봐. 최대한. 즐겁지 않겠지만. 자, 목적어가 대절인 문장의 수동태. 여러분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조금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people say that the novel is a masterpiece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목적어죠. 그죠?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좀 적으세요. That the novel is a masterpiece. 자, 이게 여러분 주어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is said by people이에요. 이거 좀 적어놓으세요. That the novel is a masterpiece is said by peopl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절이 주어로 쓰이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이때 가주어 진주어로 바꿀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이걸 이때 가주어 진주어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It is said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By people은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It is said that the novel is a masterpiece가 바로 이 문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걸 이렇게 바로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 가실 겁니다. 자, say, think, believe, know, expect 등의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대절에 주어를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쓸 때 대절의 주어 비동사 그 다음에 PP 투부정사 뭐만지 겁내 어렵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보세요, 여러분. 자,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that 일단 여기 대절이 여기 주어 자리에 나오겠죠? 다 쓰진 않을게요. 시간 걸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어때요? know니까 어떻습니까? is known. 그 다음에 by people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대절 that spice food is bad for the stomach is known by people 이렇게 하면 되는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로 by people은 생략 가능하죠.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그럼 이걸 또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때 가주어 진주어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It is known. 그 다음에 뒤에 대절이 그대로 나오겠죠. It is known 대절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문장에서요. 자, 어떠냐면은 자, 대절의 주어가 뭐였었어요? 대절의 주어가 스파이시 푸드였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스파이시 푸드를 주어 자리에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know를 수동태로 써서 is known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주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동사 원형을 만들어주는 동사는 어떤 동사를 갖다가 동사 원형을 만드냐면 대절의 동사 있죠? 대절의 동사를 그대로 원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구동사의 수동태. 구동사의 수동태는요. 한마디로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는 문장의 수동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사의 수동태는요. put up, look after, deal with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사인데 이걸 수동태로 바꿀 때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with가 있죠. 그러면 be dealt with by 주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with by면 전치사 두 개가 나란히 나와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 자체가 그냥 한 단어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항상 덩어리를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밑에 보면은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 다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거처럼요. 따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는 수동태 복습 시험을 다 보고요. 숙제는 48쪽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